아침부터 왠지 가슴이 답답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부엌에 나가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달력을 보니 오늘이 손주 도윤이 돌날이었다. 도윤이는 내 첫 손주다. 아들 경민이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낳은 소중한 아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아꼈는지 모른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처음 손을 뻗어 안겼을 때에는 정말 눈물이 났었다. 그런데 아들네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 게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바쁠 거라 생각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누르다 멈췄다. 혹시 귀찮아할까봐 그냥 기다려보자. 수진이와 내 관계는 좀 복잡하다. 겉으로는 원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사이다. 수진이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대졸 출신이다. 결혼 전까지 직장에서 일했고 지금도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할 예정이다. 말투도 곱고 예의도 바른데 가끔은 그게 거리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평범한 사람이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생계를 꾸려왔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게 자랑이다. 손이 거칠고 말도 투박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수진이는 나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다. 특히 육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한다. 내가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도 수진이는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지식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 물론 요즘 육아법이 예전과 다르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수진이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서 도윤이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도 먼저 수진이 눈치를 본다. 아들 경민이는 그런 내 마음을 알면서도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엄마, 수진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애들이 그런 거예요. 경민이는 늘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돌날이라는 걸 깨달은 후 나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곁에 두고 지냈다. 분명 연락이 올 거야. 돌잔치는 큰 행사인데 할머니를 빼놓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기다렸다. 도윤이 돌잔치라니 얼마나 예쁠까. 한복도 입히고 돌상도 차리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평소보다 일찍 집안 청소를 했다. 혹시 도윤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놓으려고. 냉장고도 점검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간식이 있는지 확인했다. 바나나도 사두고 도윤이가 좋아하는 작은 과자도 준비해뒀다. 오전 10시, 11시, 12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놓고 계속 확인했다. 혹시 놓친 전화나 문자가 있나 싶어서 아직 준비가 바쁠 거야. 오후에는 분명 연락이 올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다. 오후 일시가 되어서야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윤이 돌잔치 언제 해? 할머니도 준비할 게 있는데.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오후 3시 동네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던 중 이웃 김 여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니, 도윤이 돌잔치 잘했대?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랑 예쁘게 찍은 사진이 카톡에 올라왔더라. 그 순간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질 뻔했다. 돌잔치? 사진? 어떤 사진?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오후에 호텔에서 했다던데. 도윤이가 한복 입고 절하는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고. 김 여사는 내 표정을 보고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다. 언니, 혹시 못 가셨어요? 아니야. 그냥 나중에 사진 받기로 했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김 여사가 더 자세히 말해줬다. 돌상도 화려하게 차렸고 친정 식구들이 다 와서 북적거렸다고 한다. 도윤이가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며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섭섭함이 쌓이고 화도 났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를 부르지 않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수진이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봤다. 간섭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도윤이 볼 때마다 용돈도 챙겨줬는데 기저귀도 사다 주고 이유식 재료도 사다 줬는데 혹시 그때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에 대해 말한 게 기분 나빴나? 아니면 이유식에 대해 조언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자주 안아달라고 해서 부담스러웠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민이 목소리가 들렸다. 경민아, 엄마, 왜요? 아니,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제대로 잇기가 어려웠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병원 예약도 겹쳤고 사실 우리도 돌잔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장모님이 꼭 하자고 해서 그냥 조용히 했어. 조용히 했다고? 호텔에서 했다면서? 아, 그게. 경민이가 말을 더듬었다. 장모님이 호텔을 예약해 놓으셨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명 같은 소리였다. 어쩔 수 없이라니. 그럼 나한테는 왜 한마디 말이 없었던 거지? 그럼 나는 왜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던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서 그리고 인원도 제한이 있었고. 인원 제한? 그럼 며느리 친정 사람들은 다 왔다는 거네. 갑자기 정해진 일이라고 하지만 호텔 예약은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나는 왜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던 걸까? 내가 그렇게 배려받지 못할 사람인가? 경민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도 도윤이 할머니인데 왜 돌잔치에 못 가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고 있던 서운함이 터져나왔다. 엄마, 진정해.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해줄게. 따로 해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돌은 한 번뿐인데 따로 한다고 해서 같을 수 있나? 됐어. 그냥 됐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할머니라니. 이게 내 신세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한테 미운 털이 박혔나? 아니면 내가 너무 촌스러워서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는 걸까? 며느리 친정은 다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나만 어울리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서러웠다.
밤 11시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사진 찍을 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제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잘 모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그럼 돌잔치는 왜 했을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더더욱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수진이도 나름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문자 끝에 죄송해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다. 문자를 받고 나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수진이가 일부러 나를 소외시키려고 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친정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양쪽 부모님을 다 신경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돌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모든 사람을 다 챙기기는 어려웠을 거고, 특히 친정 어머니가 주도하신다면 수진이도 눈치 볼 수밖에 없었을 거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아무리 바빠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서 사정을 설명해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다. 다음에 도윤이랑 같이 밥 먹자. 엄마도 너도 서로 섭섭한 마음 안 남겼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번졌다. 그래, 서운함은 잠시고 가족은 오래 가야 하는 거니까.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집에 가서 도윤이랑 함께 밥 먹어요.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그래, 그러자 도윤이 보고 싶었어.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좀 더 풀렸다. 그 주말 아들 가족이 집에 왔다. 도윤이는 한 달 사이에 더 많이 자란 것 같았다. 도윤이가 내게 달려와서 안겼다. 그 순간 모든 서운함이 사라졌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돌잔치 사진 보실래요? 그래, 보자. 사진을 보니 도윤이가 정말 예뻤다. 한복을 입고 절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도윤이가 정말 컸네. 네, 요즘 말도 많이 해요. 그때 수진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저도 친정 엄마 눈치를 많이 봤어요. 친정 엄마가 워낙 강하셔서.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수진이가 계속 이야기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양쪽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 때가 많아요. 친정 엄마는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또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고. 그랬구나. 특히 육아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친정 엄마는 요즘 방식으로 하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의 속마음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다. 며느리도 나름 힘들었구나. 수진아, 앞으로는 내 생각대로 해. 엄마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정말요? 그래. 내가 엄마니까 내 판단이 맞을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수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왜?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요. 아, 그랬구나. 나는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처음 육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조언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수진이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물어볼 때만 말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조언은 해주세요. 다만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 그러마.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까 훨씬 편해졌다. 수진이도 나에게 도윤이 근황을 자주 알려주기 시작했고, 나도 조언을 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됐다. 어머니, 도윤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먼저 물어볼 때도 많아졌다. 글쎄, 경민이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봤어.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이제는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하게 됐다. 몇 달 후 도윤이가 13개월이 됐을 때 수진이가 제안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도윤이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해볼까 해요. 어머니도 꼭 오세요. 정말? 네, 이번에는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모시고 조촐하게 하려고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생일 파티 날 양쪽 가족이 모두 모였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와도 처음 제대로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해요.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었다. 그날 도윤이는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했다. 우리 도윤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이번에는 내가 빠지지 않았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도윤이 관련된 모든 행사에 꼭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다. 돌잔치 일로 많이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그 일이 수진이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풀렸고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 특히 고부관계는 더 어렵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은 도윤이가 두 돌이 다 됐다. 수진이는 직장에 복직했고 나는 주중에 도윤이를 돌봐주고 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수진이도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라고 고마워한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다. 돌잔치 일이 있고 나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다. 김 여사는 우리 며느리는 아예 애 낳고 나서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 손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라고 했다. 박 여사는 우리는 반대야. 며느리가 너무 의존적이어서 힘들어. 맨날 와서 애 봐달라고 하니까 내가 애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라고 푸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부관계가 다 어려운 게 당연한 것 같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건데 맞지 않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였다. 그래도 언니는 나중에 화해했잖아. 부럽다. 맞아.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눈치만 보고 있어.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수진이와 관계를 회복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걸 배웠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하다. 스마트폰도 나보다 잘 만진다. 손주한테 배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도윤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정말? 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고 해요. 기분이 좋았다. 내가 해주는 밥을 좋아한다니. 사실 수진이는 요리를 잘 못한다.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대부분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도윤이가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자주 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첫 번째 명절은 정말 어색했다. 돌잔치일 이후라 서로 눈치를 봤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이 기다려진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다. 수진이도 이제는 함께 송편을 만든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 제법 잘한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했어.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하게 됐다.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명절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시댁 어른들도 많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대단하세요. 저는 이것만 해도 힘든데. 처음엔 다 어려워. 나도 그랬어. 아들 경민이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했는데 이제는 중재를 잘한다. 엄마, 수진이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수진아,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양쪽을 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에게 자주 안부를 묻는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도윤이를 돌보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아이들 책을 읽어주다 보니 나도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그림책만 읽어줬는데 이제는 도서관에서 육아서적도 빌려본다. 요즘 육아법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책 많이 읽으시네요? 도윤이 때문에 시작했는데 재미있어. 대단해요. 저도 책을 더 읽어야 하는데.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고 도윤이와 함께 읽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된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손주 돌보시느라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아이 돌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도윤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만둘 수는 없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져도 가끔은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 어머니, 도윤이한테 과자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조금밖에 안 줬는데? 아이가 과자를 많이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알았어. 이런 작은 일들로 서운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크게 상처받지 않는다. 수진이도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아니까. 수진아,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줘. 뭘 해도 되고 안 되는지. 네,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동네에서 나를 부러워하는 할머니들이 많다. 언니, 며느리랑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 비결이 뭐야? 별거 없어. 그냥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쉽게 말하네. 우리 며느리는 말도 안 통해. 사실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처음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손주 때문에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 그래도 부럽다. 우리는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때 돌잔치에 못 간 일은 정말 속상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진이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다. 가족 사이에는 때로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받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시어머니도 사람이다.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사랑하는 손주도 있고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윤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계속 화목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의 화목이다.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이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운함은 잠시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니까.